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JIB 주요 소식입니다. 김동완 의원과 환경운동연합회가 노후 원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2014년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8회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이 진행됐습니다. 당진보건소가 청소년 생명지킴이 활동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제6회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당진시 복지재단이 소화기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가 기업체를 방문해 중소기업 CEO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진어시장이 준공을 앞두고 재건축 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계획으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신평농협 RPC의 방만 경영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김동완 의원과 환경운동연합회가 이번에는 노후 원전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 문제를 두고 김 의원의 입장은 환경론자들이 무조건적인 원전 폐쇄론을 주장하며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환경론자들은 노후 원전에 대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위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이 지역구인 김동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도입했고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제도까지 반영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이미 유지와 보수 작업이 완료돼 재가동 심사 중인 원전을 무작정 폐기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당진 환경운동연합은 김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한 반환경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오도하고 노후 원전 폐기와 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에 따른 비용을 과장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김 의원의 발언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천령이 지난 배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수명을 연장해서 운행하다가 이게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고리 1호기라든가 월성 1호기 같은 노후 원전 같은 경우가 똑같은 경우에요. 수명이 이미 다 지났거든요.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수명을 연장하면서 계속 이거를 가동하겠다는 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일종의 그런 어떤 그 원전 쪽에 그리고 어떤 사업자, 기업자 측의 이익만 철저하게 그 입장에서만 선 그런 행동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고리 1호기는 30년의 최초 설계 수명 만료 후 10년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3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5년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고리 1호기는 130회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해 가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은 노후 원전 폐쇄 문제를 두고 국익이 우선인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가 2014년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4대 사회학 근절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그동안의 주요 추진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 관내 23개 기관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역치안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의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4대 사회학 근절 및 시민안전을 위한 그동안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참석자 자유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자유토론에서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4대 사회학 근절과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치안 인프라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인명사고의 발생 원인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관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8회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원도심 상점 40여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시끌벅적했던 원도심의 옛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상인들의 염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8회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당진 원도심 상가 번영의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은 24일에는 오전 10시 극단 놀이터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세계 각국 음식 문화체험, 남미 민속밴드와 청소년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원도심 상가 번영회장은 이번 로데오 페스티벌을 계기로 원도심이 시끌벅적했던 옛 모습을 되찾길 바라며 상인들부터 앞장서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청소년 생명 지킴이 활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청소년 생명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고회 시간을 갖고 봉사활동을 통해 느꼈던 소감을 발표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보건소는 지난 24일 메가뷔페에서 당진시 청소년 생명 지킴이 100여 명을 초청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당진정보구와 호서구, 신평구와 서야구, 당진고 등 당진관 내 5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청소년 생명지킴이는 자살 예방 전문 교육을 수료한 후 그동안 독거노인 말벗봉사와 청소봉사, 나들이 체험 등을 활동해왔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고회 시간을 갖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봉사활동을 통해 느꼈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활동 보고회를 계기로 생명지킴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진보건소가 운영 중인 청소년 생명지킴이는 지난 2013년 이후 2년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배움과 나눔, 성장,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청 일원에는 44개 체험 부스가 마련돼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청에서 열린 제6회 당진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배움, 나눔, 성장,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한 이번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당진시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4개 마당과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강연마당에서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혜 씨를 초청해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주제로 한 당진 행복 아카데미가 진행됐으며 배움과 나눔 마당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해 44개의 체험 부스와 5개의 전시 홍보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한편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알리스 응원단의 식전 공연을 비롯해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 복지재단의 2014년 시설안정 공모 사업의 일환인 화재 취약계층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 업무 협약을 당진 소방서와 남녀 의용소방대가 체결했습니다. 보도의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 복지재단과 당진소방서, 당진시 남녀의용소방대가 화재 취약계층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당진시 복지재단의 2014년 시설안전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협약을 통해 재난 안전에 취약한 관내 139가정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가 지원됐습니다. 지원 대상 가정은 사전에 당진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설치는 당진소방서 공무원과 당진시 남녀의용소방대, 복지재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설치했습니다. 한편 김홍장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초소방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가정에 보급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충남도가 기업체를 방문해 중소기업 CEO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려워진 기업 현장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는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24일 중소기업 현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산업경제 흐름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각 기업과 업계의 어려움 점을 듣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아산에 위치한 자동화 설비 업체를 방문한 뒤 임직원과 대화를 가진 후 기업 현황 청취와 시설 견학 등을 가졌습니다. 그 후 KTX 천안 아산역에 위치한 충남테크 비지존에 충남도와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갖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부터는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소통회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허 시장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재건축 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 계획으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당진허 시장은 싱싱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12년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내년 1월 준공을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취지와는 다르게 지상 1층은 점포와 자판이 입주하고 2층에는 소비자 집객시설인 마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보입니다. 당진시는 어시장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 전환을 유도했지만 대다수의 상인들은 활어를 취급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으로 현 업종을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1층은 수산, 2층 식당의 구조는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층에는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상인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입주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당진시의 방침에 주변 상인들은 물론 시의원들도 가세해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볼 때 어시장 본연의 어시장 재건축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완전히 자파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는 마트가 입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활성화를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어시장 재건축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파 시장으로 구성된 지금 현재 어시장 재건축 사업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수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어시장 재건축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활어 판매 불가능과 대형 입점 마트 등의 재건축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계획으로 시의원들과 상인들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 취지대로 수산물 직판장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상인들의 기술과 의식 부족으로 막히면서 당진시도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인을 위한 재건축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JLB 뉴스 오다솜입니다. 신평농협 RPC의 방만 경영이 드러났습니다. 운영 부실이 빚어낸 적자 경영은 물론 안전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 이처럼 허점투성인 RPC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됐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농협의 비리 백태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횡령은 물론 부실대출, 조합비 부당 사용 등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진의 신평농협에서 조합원과 이사들이 신평농협의 감사를 농협중앙회에 요구하며 조합의 부실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요구한 이들은 신평농협 RPC 운영 부실로 인한 적자 금액 증가와 5개월간 지속된 전산착오, RPC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신평농협의 위상 추락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에 쌀 당신 근거 있느냐? 있다. 한 주먹 갖다 놓은 거 있다, 쌀. 그래서 집에 가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 사람이 1kg 요만한 데다 2개인 거 담아놨어. 그건 그 쌀이 아니요. 내가 가져간 쌀이. 내가 가져간 쌀은 이 얘기고. 쌀이 잘고 채가 짧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근거 있냐고 이걸 갖고 오라고 돼?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당신 내가 이거 갖다는 왔는데 당신 반 담아가고 나 반 하고 그 대신 봉인하고 너 사인해요. 왜? 가다 아무거나 투서놓으면 다 신세준인지 맞잖니. 현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신평농협 RPC입니다. 신평농협 RPC에서는 지금까지 벼 수매로 인해 14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키로에 뭐 100원씩을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서 쌀금이 떨어가지고 100원 이하로 떨어질 거에는 13,000톤에 대한 적자폭이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한 100원 내에 100원 정도 쌀금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100원씩만 내려서도 12억이 적자가 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평농협은 신평면에서 수매한 벼 외에도 5천여 톤의 벼를 외부에서 매입해 적자폭을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신평농협 RPC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91번의 전산 착오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해 벼 560톤의 재고가 없는 상태인데도 있는 것으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평농협 측에서는 전산 작업을 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자체 감사 결과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는데 이사회에 보고되는 시간까지 50여일이 소요돼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려 했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발생한 신평농협 RPC 직원 사망 사건 역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10월 며칠 날 났죠? 10월 우리가 4일 날부터 조합원님들 수매를 받아요. 저희가 수매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청소하다가 부주의로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되면 운전 부주의인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여건상이 조금 거기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신평농협 RPC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 5명 중 2명만이 지게차 면허를 가진 상태였으며 망인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은 지게차 연수교육도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를 요구한 이들은 특정 업체 저가쌀 판매, 농약 공사 관련 공사 단가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이번 감사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해 설립된 지역농협, 경영 투명성의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이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 공모에 어기구 전 위원장과 송노섭, 송영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신청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의 선점적 의미도 있어 누가 지역위원장에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혼합형 전통시장 개발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이 오는 27일 국정감사에서 김홍장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1일 시민단체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해 김 의원 측에 현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 대외적으로 혼합형 전통시장 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완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시에서 협조가 안 되니 답답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향후 당진시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동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에도 김홍장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홍장 시장이 의견 수렴의 이유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쌀소득 등보 전직 불재 대상 농지에 대해 토양 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토양 검사는 지속 가능한 토양 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인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충남교육청이 한 개 학교당 1,000만 원씩 매년 4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전국이 맑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주요 산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단풍이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신다면 오색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당진과 서산 지역은 최저기온 9도, 최고기온 2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세종 지역 아침 최저기온 7도, 한낮 최고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보령과 서천 지역 최저기온 9도까지 떨어지다가 최고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금산 지역은 최저기온 6도, 최고기온 22도 예상됩니다. 오늘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니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쾌청한 날씨 속에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